네, 지금부터 CCS와 CCR을 이용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민이고요. 엘라스틱에서 커뮤니티 어드보킷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 아젠다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전략의 종류, 그리고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CCS는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CCR,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 각각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전 준비와 또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 전략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전체를 옮기는 작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RDB에 있던 시스템을 엘라스틱서치로 옮긴다던가, 엘라스틱서치의 구 버전에서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한쪽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쪽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 자체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업그레이드 하는 뭐 롤링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엘라스틱서치가 이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버전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출시가 되다 보니까 오래전에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썼던 그 분들이 이제 새로운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옮길 때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취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으로는 이제 스냅샷과 이제 복원 기능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이제 엘라스틱서치에 스냅샷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에서 데이터를 이제 인덱스들을 스냅샷을 저장을 하고요. 스냅샷을 이제 아마존 S3라던가 아니면 하둡 데이터 시스템 같은 그 원격의 뭔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데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서 그 저장해 놓은 스냅샷을 다시 그 복원을 해서 그 구 버전의 엘라스틱서치에서 저장한 스냅샷을 신 버전에서 엘라스틱서치에서 그 복원을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냅샷의 경우는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하는 일종의 바이너리 데이터 같은 것들을 바로 가져다가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색인하는 것보다 이제 속도는 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그 호환되는 버전끼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9버전 엘라스틱서치에서 그 저장한 스냅샷을 신버전 엘라스틱서치에서 복원을 할 때 버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제 복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냅샷을 저장하는 도중에 이제 계속 또 동시에 데이터가 또 그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장된 스냅샷과 그것을 복원하는 동안에 들어온 또 새로운 데이터들 간에 이제 데이터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데이터 싱크가 맞지 않는 경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시스템을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시스템 중단이 아니죠. 데이터 색인을 중단을 하고 스냅샷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토어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원격으로 재색인하는 방법인데요. 엘라스틱서치의 리인덱스 API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그스태시를 이용을 해서 한쪽에 엘라스틱서치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다가 다른 엘라스틱서치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방법을 또 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색인이기 때문에 그 엘라스틱서치의 소스 데이터, 그러니까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 도큐먼트죠. 그거를 읽어다가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로 다시 색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버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도 대부분 그 안전하게 색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전 호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데이터 동시성 문제라던가 이제 시스템 중단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설명드릴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와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인데요.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는 이제 엘라스틱서치의 원격 클러스터를 동시에 이제 검색을 하는 기능이에요. 엘라스틱서치가 그 클러스터가 이제 엘라스틱서치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다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쪽 데이터에 뭐 막 쓰고 어떤 거를 막 해도 다른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쪽 클러스터에서 했던 명령 때문에 변경되지가 않아요. 대신 그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클러스터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원격 클러스터로 묶게 되면은 한쪽 클러스터에서
다른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던 엘라스틱 서치를 이제 새로운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을 때 새로운 엘라스틱 그 시스템을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고 그 배포한 곳에다가 이제 배포가 끝난 이후 새로운 데이터는 이제 새로 배포된 시스템으로 이제 색인을 하고요. 옛날 데이터는 그 새로 배포된 클러스터에서 새로 색인된 데이터와 옛날 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이용해서 계속 묶어서 같이 검색을 하다가 이제 구버전의 데이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보존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필요가 없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안전하게 그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이용을 해서 새 버전에서만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9버전으로도 계속 데이터가 색인이 되고 9버전에도 계속 데이터를 이제 온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 이제 그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9버전의 클러스터에서 신버전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고 그 복제가 다 끝난 다음에 신버전에서 그 새로 데이터 들어오는 것과 그 복제가 끝난 데이터가 완전히 동기화가 된 이후에 이제 9버전의 클러스터를 이제 폐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은 오늘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리전에다가 이제 클러스터를 운용하는 경우 클러스터의 일종의 그 캐시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계속 동시에 이중화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뭐 DR 같은 것들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디자스터 리커버리 구성을 할 때도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거의 동시에 이제 싱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시스템 중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중단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전문가의 그 업데이트 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또 기간을 얼마나 잡고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엘라스틱 아키텍처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저희가 비츠를 이용을 해서 수집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확장하거나 변경하거나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로그스태시를 사용을 한다고 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키바나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시각화를 하게 되죠. 자,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이용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그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셀프 매니지, 그러니까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에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배포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크기의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뭐 인덱스 템플릿이라던가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같이 그 클러스터에 필요한 설정들을 다 먼저 세팅을 다 끝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와 엘라스틱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에서 서로가 그 싱크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원격 클러스터 설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 로그스태시겠죠. 여기서는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입력하도록 그 변경을 할 겁니다. 이제 로그스태시가 기존에 이제 그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로 쓰고 있던 거를 온프렘에다 쓰고 있던 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쓰도록 이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다시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와 클라우드에 있는 클러스터를 모두 데이터 쿼리가 가능하도록 키바나의 이제 데이터 뷰, 8점대에서는 데이터 뷰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7점대까지는 키바나 인덱스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존 기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데이터가 다 끝나면은 이제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를 이제 해제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한 아키텍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 저장소와 거기에 이제 비츠와 로그셋시가 다 같은 곳에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건 일단 제가 제 로컬 PC에서 수집을 할 거고요.
자체 관리 클러스터를 제가 지금 디플로이를 시켜놨습니다. 그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엘라스틱 클라우드가 아닌 그 다른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제가 지금 배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비츠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로그스테시를 통해서 엘라서치에다가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새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다가 시스템 배포를 하고요. 거기서 그 클라우드 배포가 끝난 다음에 로그스테시가 자체 관리 클러스터, 그러니까 온프렘으로 보내고 있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도록 로그스테시를 변경을 할 겁니다. 변경을 하고 그 새로운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는 그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쌓일 건데 옛날 데이터도 같이 쿼리를 할 수 있도록 CCS, 그러니까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설정을 해서 두 개 다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그 새로 배포된 클러스터를 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와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연결 리모트 클러스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리모트 클러스터 설정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사용 가능한 최하 버전이 6.7 버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컬 클러스터와 원격 클러스터가 서로 호환이 가능한 버전이어야 돼요. 자, 호환 가능한 버전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에 로컬 클러스터, 리모트 클러스터가 서로 이런 식으로 6.8 버전에서는 7점대 버전과 이제 호환이 되고 7.0 버전에서는 똑같이 7점대 버전과 호환이 되지만 7.16까지는 이제 8점대 버전과 호환이 안 되고 7.17은 이제 8점대 버전과 호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7점대 버전을 쓰고 있는데 8점대 버전으로 크로스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싶다 하시면은 7점대 버전을 7.17로 일단은 먼저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과 원격 클러스터가 서로 신뢰, 그러니까 저희가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트러스트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아무 클러스터는 저희가 원격으로 연결을 막 쿼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격 클러스터 간에 이제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도큐멘트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오늘 데모를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클러스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요 ES123이라고 되어 있는 요 세 개의 인스턴스에다가 제가 클러스터를 지금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띄워서 보시면은 이제 ES1번에는 제가 엘라스틱 서치랑 키바나를 같이 띄워놨고요. ES2번, 3번은 이제 엘라스틱 서치만 띄워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는 제가 서로 다른 버전에서 호환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7.17.7 버전을 설치를 했어요. 7.17.7 버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요 주소에 키바나를 띄워놨습니다. 여기에 키바나가 띄워져 있고요. 네, 키바나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 7.17.7 버전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여기가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인데요.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도 하나 띄워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키바나가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실행되고 있는 키바나고요. 이거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8.5.0 버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8.5.0 버전이고요. 한번 보시면은, 자, 8.5.0 버전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클러스터를 먼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엘라스틱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는 지금 이제 엘라스틱 서치 8점대부터는 사용을 할 때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을 할 때 무조건 운영 버전으로 배포를 할 때는 시큐리티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L 설정, 이제 SSL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SSL 인증서가 다 다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SSL 인증서가 다 발급이 되어 있고, 그 인증서 파일을
서로 그 읽을 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엘라스틱서치 7점대 버전에 들어가서 그 엘라스틱서치 야물 파일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인증서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PEM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ID 패스워드가 필요 없고 대신 그 지정된 IP랑 호스트 네임인 엘라스틱 클러스터들끼리, 노드들끼리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저장을 할 때 그 만들 때 이런 형식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연결을 할 때 먼저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시큐리티에 갑니다. 시큐리티에 가서 여기서 만든 그 인증서를 여기에다가 리모트 커넥션에다가 트러스트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끼리 그리고 셀프 매니지드끼리 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같은 클라우드 계정 안에 있는 클러스터들끼리는 트러스트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뭐 클러스터를 제가 몇 개를 배포했으면은 이 클러스터들끼리는 리모트 설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다른 계정에 그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엘라스틱 클라우드와 연결을 할 때는 이제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와 이제 트러스트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셀프 매니지드와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셀프 매니지드를 설정을 하고 이제 그 넥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셀프 매니지드, 그러니까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에서 배포한 배포할 때 만든 서티피케이션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 서티피케이션 파일을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엘라스틱서치 안에 들어가시면은 엘라스틱서치 안에는 빈 디렉토리 안에 가보시면 여기에 엘라스틱서치 certutil이라는 그 유틸리티가 있어요. 여기서 그 엘라스틱서치 인증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만들 때 먼저 그 cert 그 CA 파일을 먼저 만듭니다. CA 파일을 만드는데, 자, 엘라스틱서치 certutil 바꿀게요. certutil 하고 CA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디의 패스워드가 필요한 방식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PEM으로 만들게 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 없는 그 로컬 인증서를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 아이고, 제가 LS라고 이름을 잘못 쳤네요. 이게 원래 zip 파일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장할 zip 파일 이름을 만들고요. 뭐 es ca zip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esca zip이란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요거를 압축을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CA cert 파일과 CA key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그 certutil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요. 이때 그 만들 때 이제 각각의 노드에 필요한 인증서를 만들어줘야 돼요. elastic certutil cert 한 다음에 CA 는 방금 만든 CA 디렉토리 밑에 CRT 파일, 그리고 CA key 파일은 CA-key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원래는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서티피케이션 뭐 번들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로컬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우리 호스트 네임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인스턴스 이름을 쭉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커먼 네임, 그리고 DNS, 그리고 IP 주소 이런 것들을 여기다 쭉 넣어가지고 그 인증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만든 파일이 여기에 있는 키 파일과 cert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만드는 걸 잠깐 로컬에서 잠깐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 인스턴스 야물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엘라스틱서치 cert util ca cert, 그리고 ca 파일은 방금 아까 만들었던 cert 파일, 그리고 키 파일은 ca 디렉토리 밑에 a.key 파일, 그리고 펜 방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in이라는 명령을 줘서 방금 만든 그 인스턴스 야물 파일, 그리고 out은 es.cert.zip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es.cert.zip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압축을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엘라스틱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에 대한 cert 파일과 키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 세 가지 키 파일이 세 가지 키 파일이,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1번 노드라서 1번 노드에 대한 그 키 파일을 여기다 넣어놨고, 2번, 3번 노드도 여기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cert authority에다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ca cert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처음 만든 ca cert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에 방금 했던 게 웨비나에 크로스 클러스터에 엘라스틱서치에 ca 파일, 이 ca cert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먼 네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만들 때는 노드 아이디랑 노드명, 그리고 클러스터 아이디, 스코프 아이디, 요 이름대로 만들면은 그 별다른 설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꼭 요 이름을 커먼 네임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트를 만들 때 보시면 ES 1번 노드, 그리고 ES 웹이나 이게 저 클러스터 명이에요. 클러스터 명이 이제 ES 웹이나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SMC라고 했습니다. 셀프 매니지드 클러스터라고 해서, 자, 그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스코프 아이디를 SMC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all 디플로이먼트를 하던가, 이제 필요한 디플로이먼트 클러스터 아이디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all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environment를 my local cluster 같은 식으로 하고, 이제 create trust를 하면은 이제 trust가 설정이 됩니다. 트러스트가 설정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CA 파일을 다시 내려받아야 돼요. 여기 누르면 이제 내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내려받은 CA 파일을 다시 그 셀프 매니지드, 그러니까 온프레임에다가도 다시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온프레임에 가시면은 온프레임에 지금 인증서 파일을 2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하나가 지금 이 자체 클러스터에 있는 온프레임이고, 이 두 번째 게 그 방금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은 그 서트 파일이에요. 그거 2개를 여기 오서리티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지금 있는 이 온프레임하고 여기 있는 클라우드를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로그스태시로 아까 보여드렸던 아키텍처대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로그스태시로 데이터를 이제 중간에서 넣고 있고요. 로그스태시 콘피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로그스태시 파이프라인에다가 지금 2개의 파이프라인에다가 입력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매트릭 비츠를 5044포트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오디트 비츠를 5054포트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054로 받고 있는 매트릭 비츠는 현재 셀프 매트릭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오디트 비트도 셀프 오디시라는 파이프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매트릭은 보시면은 클라우드가 아니고, 네, 셀프 매트릭을 보시면은 이제
얘는 그 아까 보셨던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 자 여기에 있는 요 두 개 34.175랑 78.41 34.175, 78.41 요 두 개의 클러스터로 지금 보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메트릭이라는 인덱스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셀프 오딧은 동일한 곳으로 오딧이라는 인덱스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get 메트릭 해서 보시면 이제 메트릭 빛에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게 10,000건이 넘었는데 카운트를 해볼게요. 카운트를 해보면은 지금 뭐 10만 건 정도, 10,000건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딧을 카운트해서 받아보면은 얘도 한 2,000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가볼게요. 클라우드 콘솔에서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매트릭이나 그 오딧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고, 자, 그거를 이제 그 클러스터들끼리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트러스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지금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지금 보시는 건 클라우드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옮길 클러스터죠. 8점대 8.5.0 버전이고요. 자, 스택 매니지먼트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리모트 클러스터 설정이 있습니다. 리모트 클러스터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새로운 리모트 클러스터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할 때 그 리모트 클러스터의 이름을 셀프 M이라고 할게요. 셀프 매니지 클러스터고, 여기에는 엔드포인트 URL을 쓰셔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번 노드로 할까요? 2번 노드에 요거 이제 내부 IP니까 외부 IP를 복사를 해야겠죠. 외부 IP를 복사를 하고, 근데 이거를 그 프록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디폴트로 9400번 포트를 연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설정을 해 놓은 거는 그 제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TLS 포트가 9400번이 아니라 9300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9300번으로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 포트를 네트워크 호스트에서 네트워크 포트를 9400번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HTTP 포트가 아니라 그 내부 포트 번호를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제 커넥트 됐다고 나오고요. 자, 셀프 M, 이게 아이디예요. 셀프 M을, 자, 데프툴스 가서 매트릭을 카운트하면은 안 나오죠. 없지만 여기다가 get self M 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주고 매트릭 하고 카운트를 하면은, 자, 12,224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카운트 해볼까요? 12,249개, 얼추 비슷하죠. 지금 같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치도 가능합니다. 서치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같이 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이제 그 온프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중지시키고 클라우드로 들어오도록 바꿀 겁니다. 지금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 데모 중에서,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를 CCR이 아니고,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를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바꿀 거예요. 바꾸고 여기서 지금 요 연결을 저희가 먼저 한 거예요. 바꿀 때 일단 로그스태시를 멈춰야겠죠. 로그스태시를 멈춥니다. 로그스태시를 멈추고, 자, 매트릭 빛은 그대로 둘게요. 로그스태시는 멈추고 아까 보셨던 로그스태시 파이프를 빨리 수정을 해줄게요. 자, 셀프 매트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를 셀프 매트릭이 아니라 클라우드 매트릭, 지금은 이제 매트릭 빛만 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할게요. 오딧 빛은 이제 CCR 할 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셀프 매트릭이 아니라 클라우드 매트릭으로 바꿉니다. 클라우드 매트릭으로 바꾸고 이제 로그스태시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그스탯이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온프렘에서 매트릭 카운트를 해보면은 12407개에서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12407개. 그리고 여기서는 매트릭 카운트를 해보면은 새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온프렘에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디스커버 가가지고 인덱스 패턴을 만들어서 매트릭이라고 하고 타임스탬프 해서 인덱스 패턴을 만들어서 보면은, 자, 다시 디스커버에 가보면은 이제 매트릭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최근 뭐 1시간 보면은 15분 들어오다가 우리가 끄는 시점에서 이렇게 끊겼어요. 끊겼고, 반대로 자, 지금 그 데이터 디스커버에 가서 여기서도 이제 8점대선 키바나 인덱스 패턴이 아니라 데이터 뷰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트릭으로 하고 인덱스 패턴을 매트릭으로 했을 때 볼베니 타임스탬프로 데이터 뷰를 보면은 얘는 반대로 아까까지 안 들어오다가 이렇게 여기서 끊어진 시점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매트릭을 이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인덱스 패턴은 여기 있다. 인덱스 패턴이요. 클라우드에 가서 해야죠. 클라우드에 가서 새로운 데이터 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매트릭이라고 할게요. 올 매트릭이라고 인덱스 패턴을 매트릭과 그리고 그 셀프 M에 있는 매트릭을 같이 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 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거 클러스터, 그러니까 9버전 클러스터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원격으로 조회한 것과 새 버전에 들어온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올 매트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뷰로 그 기존 9 클러스터와 새 클러스터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순서를 보면은, 자, 엘라스틱 원격 클러스터를 제가 설정을 했죠. 그리고 기존 파이프라인을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입력하도록 이제 로그스탯이가 온프렘에 입력하던 걸 클라우드에 입력하도록 바꿨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자체 컬렉션 모두에게 데이터 클러스터 쿼리가 가능하도록 인덱스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이제 옛날 데이터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지우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정책 기간이 보존 기간이 끝난 옛날 데이터가 지워지면은 이제 이 인덱스 패턴도 다시 바꾸면 되겠죠. 인덱스 데이터 뷰를 여기서 봤구나. 네, 데이터 뷰도 이제 과거에 같이 보던 거를 새 데이터 뷰로 이 데이터 뷰로 바꿔서 보면은 이제 과거 데이터 필요 없이 새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할 날이 오면 이제 이걸 활용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GCS에 대한 데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를 이렇게 열었는데, 만약에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안 쓰고 새 데이터로 완전히 진짜 구 데이터를 다 옮겨 놓은 다음에 활용을 하려고 해요. 구 데이터는 빨리 폐기를 해야 돼서. 자, 그럴 때는 먼저 지금처럼 그 파이프라인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바꾼 다음에 바꾸기 전에 그 파이프라인이 두 개를 다 쓰도록 하면 되겠죠. 다 쓰도록 하고, 미처 받지 못한 옛날 데이터는 그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다시 옮겨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요건 한번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순서입니다. 자, 먼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체 관리 클러스터 원격 구성 설정을 하고요. 이건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제해야 될 인덱스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로그스탯을 잠시 중지를 하고 인덱스를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롤오버를 해야 돼요. 인덱스 롤오버를 하고
그 롤오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롤오버를 하기 위한 또 전제 조건은 그 인덱스가 얼라이어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롤오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데이터 뷰 관련한 웨비나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스테시 파이프라인이 아까는 엘라스틱 자체 그 온프렘에서 쓰던 거를 클라우드로 쓰도록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온프렘과 클라우드 두 개 다 쓰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만 들어오던 게 두 개로 들어갈 거예요. 두 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이제 다시 그 데이터를 복제를 하도록 팔로워 인덱스를 설정을 합니다. 팔로워 인덱스를 설정을 하고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는 이제 자체 동일 상태가 되면은 엘라스틱 클라우드만을 바라보도록 이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략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제 지금 원래 이렇게 쓰고 있던 것들이 자, 새로 배포를 클러스터를 했어요. 이제는 쓰는 것을 양쪽으로 쓰도록 변경을 합니다. 쓰도록 변경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9버전을 계속 봐요. 9버전을 보고 이제 이 시점부터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양쪽이 다 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는 이제 요 9버전에서 새 버전을 쓰도록 CCR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끝나게 되면은 여기는 폐기해버리고 새 버전 클러스터만 보도록, 왜냐하면 동기화가 이미 다 데이터가 끝났으니까 새 클러스터만 보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다시 그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로 왔습니다. 거기서 데브툴즈에 가서 자, 오딧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트릭은 끝내고 여기 뭐 2000 몇 개가 들어오고 있고요. 새로운 클러스터에도 자, 데브툴즈에 가서 오딧을 카운트 해보면 여기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오딧이 이제 그 얼라이어스예요. 서치를 해보면은 실제로는 오딧 000000이라는 인덱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시즈 오딧을 보면은 이제 오딧 00000이라는 인덱스만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 롤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롤오버 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 색인을 먼저 중지를 해야겠죠. 자, 로그스테시를 잠시 정지를 하겠습니다. 로그스테시를 정지를 하고 네, 로그스테시가 정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들어오지 않고요. 이제 롤오버를 합니다. 포스트 아까 오딧 롤오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오딧 00001이라는 새로운 인덱스가 생겨요. 새로운 인덱스가 생기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000000이 아니라 00001로 들어오게 됩니다. 0001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를 똑같이 자, 여기서도 사용을 자, 여기서는 뭐 처음부터 쓰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파이프라인을 이번에는 셀프 오딧과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오딧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라우드 매트릭 클라우드 오딧. 자, 클라우드 오딧으로 자, 클라우드로 가도록 한 파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셀프 오딧과 클라우드 오딧 두 군데 쓰도록 이렇게 샌드를 설정을 해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다시 로그스테시를 시작을 합니다. 자, 로그스테시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그 인덱스에 가서 보시면은 자, 롤오버가 됐고 그 다음에 캣에서 보시면은 지금 00000과 00001에 데이터가 이제 나눠서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00001에 이제부터 들어옵니다.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새로 16건이 00001로 들어왔죠. 기존 거는 2214건은 이제 기존에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도 지금 새로 지금 18건이 들어왔네요. 새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오딧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어서, 자, 새로운 인덱스 패턴을 새로 추가를 합니다. 자, 키바나 인덱스 패턴을 여기에 오딧이라고 하는 인덱스 패턴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럼 지금 오딧은 뭐 얼라이어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디스커버 가서 보게 되면은 오딧이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까 어느 중단된 시점 이후나 이전이나 계속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가서 한번 볼게요. 클라우드 가서 디스커버 아니고 디스커버에 가서, 자, 새로운 데이터 뷰를 만들고, 데이터 뷰 이름은 오딧이라고 하고, 인덱스 패턴도 똑같이 오딧이라고 합니다. 하고 타임스탬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과거 데이터는 아니고 새로 들어오기 시작한 데이터부터만 보이겠죠. 자, 어쨌건 이제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지금 양쪽에 다 써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과거 데이터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과거 데이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여기에 이제 팔로워 인덱스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팔로워 인덱스. 자, 여기서도 이제 팔로우 하기 전에 아까 캣에서 전체 들어오고 있는 오딧 숫자를 보게 되면, 지금 과거에는 2214, 새로에는 21개가 들어왔고, 여기서는 21개만 있겠죠. 21개만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매트릭 빛보다는 오딧 빛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팔로워 인덱스라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팔로워 인덱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먼저 있던 그 파일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인덱스를 가져오게 되는데, 자, 인덱스 스택 매니지먼트에 가서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 메뉴로 갑니다.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으로 하고 크리에이트 팔로워 인덱스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리모트 클러스터가 이미 우리가 아까 설정해놓은 셀프 매니지먼트 얘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리더 인덱스가 셀프 매니지먼트에 아까 다 하면 안 되겠죠. 오딧 000000 얘를 가지고 와야겠죠. 얘를 여기다가 씁니다. 그리고 팔로워 인덱스는 여기에 오딧 셀프 m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create를 합니다. 자, 팔로워 인덱스를 했고, 그 다음에 인덱스 매니지먼트에 가서 보셔도 되고, 데브툴즈에 가셔도 보면은 벌써 데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벌써 복사가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1개, 2214개 21개, 2214개 뭐 이게 지금 몇 개 없어서 금방 끝났는데, 이제 데이터가 되게 많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동기화가 됐어요. 데이터가 완전히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인덱스 패턴을 다시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오딧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만 돼 있는데, 새로 하나 다시 만들게요. 아니면은 이 오딧을 얼라이어스에 추가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얼라이어스에 추가를 해도 되고, 얼라이어스에 추가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아니라, 자, 클라우드의 데브툴에 가서 아까 오딧 이름이 오딧 셀프 m이었나요? 오딧 셀프 m. 요거를 얼라이어스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스택 매니지먼트에 가서 인덱스 매니지먼트에 가서, 자, 오딧 셀프 m
여기에 얼라이언스를 추가하는 메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네, 그냥 콘솔 가서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얼라이언스는 어디에 아까 어디에 셀프 M. 네. 자, 요거를 이제 얼라이언스에다가 폴로잉이 돼서 지금 안 되네요. 폴로우를 끝내야겠네요. 자, 일단 아까 그 카운트를 해서 동기화를 해서 끝낸 거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자,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 가서 언폴로우를 하고, 웹툴즈에 가서 다시 이제 얼라이언스를 만들면은, 이제 디스커버에 가보시면은 이제 오디시 전체를 다 가져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까 자, 인덱스 데이터 색인을 잠깐 중지하고 인덱스 롤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로그시 파이프라인이 클라우드와 자체 클러스터에 양쪽으로 쓰게 하고 데이터를 복제해서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CCR이 완료되면은 데이터 색인이 엘라스틱 클라우드만을 쓰도록 변경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잠깐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셀프 오딧을 지우고 클라우드 오딧만 쓰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재ช็크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데이터가 전체 온프렘을 쓰던 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동시 쓰게 한 다음에 CCR을 이용해서 복사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동기화가 됐을 때 이제 다시 바꾸는 방법으로 동기화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와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데모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그 웨비나 보시고 나서 이 필요한 발표 자료와 이제 또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그 설문을 통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 QR 코드를 찍어서 이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ella.st/webinar-221108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 설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그레이션이 또 필요하실 때 오늘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